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금융개혁이라든지 뭐 2차전지, 미래산업, AI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 결국 이제 미래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미래는 결국은 이제 돈이고, 돈은 미래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미래를 봐야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그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거죠. 예, 제가 뭐 더 많이 한다는 것보다 이런 화두를 툭 던지면 구독자들께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그러면 이게 컬렉티브 띵킹. 제가 이제 중요시 여기는 그러니까 집단 사고인 거죠. 집단 사고. 뭐 누가 선지자라서 다 한다. 뭐 이게 아니지. 그냥 같이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또 답이 또 나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호작용이 되는 유튜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일방이 뭐 다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사실 이제 제가 곁다리로 이제 아침에 신문도 좀 가끔씩 읽어주고, 왜? 그 신문도 또 결국 화두니까. 또 다른 화두가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원래 사실 이게 청년의 힘이었는데, 예전엔 그래서 뭐 고전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하고, 뭐 150년 전 멘토들의 얘기, 뭐 로마 시대 때 막 2000년 전 멘토들의 얘기 다 좋다면. 근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한 수백 권씩 읽어보니까, 뭐 나이 20대부터 읽어보니까 결국은 그게 다 지금 있는 실생활과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2000년, 뭐 500년 전, 뭐 300년 전 썼던 사람들이 그 고민거리나 지금 고민거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지자들, 뭐 호메로스라든지, 뭐 호머, 그리고 또는 뭐 소크라테스네, 아리스토텔레스네, 또는 뭐 근대로 오면 또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패망사, 또는 뭐 많잖아요. 그 훌륭한 책 아담 스미스네, 존 로크네, 등등의 얘기들. 근데 이게 결국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 앞으로 30년 안에 좀 더 좀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거든. 사실 그 사람들도 그 책을 쓸 때 2000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봐라 이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보라고 쓴 거예요. 젊은 사람들. 내가 생각할 땐 지금 이 시대가 이러니까 지금부터 나보다 어린 30년 정도 어린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미래를 대비해라. 로마 패망사를 보니까 이렇더라. 그 영국을 니네들이 망치지 말고 로마가 이렇게 패망한 걸 내가 보니까 니네들은 30년 동안 영국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 뭐 찰스 디킨스도 결국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결국은 향후 30년 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대비하든 뭐 그 얘기에 예견을 하든 뭐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책을 쓸 때 뭐 100년, 200년, 300년 사람들이 그걸 읽으라고 쓰는 건 없어요. 그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한테 가장 좋은 표본은 지금 60대, 70대, 80대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게 최고예요. 예. 그러니까 보면 시대가 바뀌지 않느냐. 그 시대가 바뀌어도 그들이 고민하는 건 늘 똑같았어요. 늘 똑같아. 예. 뭐 나이 들고 가장 걱정이 뭐예요? 죽음이잖아, 건강. 그러니까 죽음과 건강에 대한 고민은 100년, 200년, 1000년, 만년이 흘러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결국은 죽음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이게 결국은 모든 인간이 똑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 고민하고 있을 거고, 또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네, 심지어는 또 스티브 잡스는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또는 많은 훌륭한 사업을 일으키고 나서도 결국은 자신의 부와 그리고 자신의 어떤 기업, 영광을 수백 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난리를 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누구나 젊었을 때 가졌던 생각들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을 좀 제가 잘 파악했다. 저는 진짜 부모님만들 좀 잘 듣는 스타일이라서 부모님들이 자꾸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충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어. 근데 부모님들의 말을 100% 따랐다 해도 이상하게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는 건 뭘까요? 그거는 부모님도 결국은 100명 중에 1명이기 때문이야. 나이 드신 분들이 1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더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 지금 있는 우리 청년들의 그 부모님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그 부모님의 친구나 그 또래의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야 돼.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힘이라는 게 사실은 노인네들의 얘기를 전해주는 청년들한테 전해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노인네의 힘 얘기예요. 노인네의 힘입니다. 예, 노인의 힘이야 사실 청년의 힘은. 왜? 청년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보다 30년 이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지혜를 이용했고 지금 오늘 이 담론도 결국은 사실 뭐 박순혁 작가 얘기든 뭐 금융 카르텔이든 이것도 사실 청년들이 저는 20대에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금융 카르텔이 뭐 그런 게 뭐 공매도도 그렇지만 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뭐 스타워즈 같은 데서나 있는 줄 알았지 이 실생활에서 그렇게 있는 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청년들한테는 정말 얼마나 좋은 지혜입니까? 그러니까 사회를 비관적으로 보라는 얘기 아니야, 제 말은. 사회를 비관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라는 것이 있다는 거야.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뭐 금융 카르텔이네, 뭐 의학 카르텔이네, 뭐 사교육 카르텔이네 이런 것들이 카르텔이라는 것이 결국은 불법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불법을 아는데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 왜 쥐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불법이겠습니까? 뭐 학원을 하는 게 불법은 아니고 증권사를 차리는 게 불법은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게 불법이겠지. 불공정 거래.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을 차리거나 학원을 차리거나 뭐 병원을 차리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할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 우리도 뭘 배우기도 하고 뭐 치료를 받고 또 증권사가 있어야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한마디로 똑바로 하라는 거지. 선 위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 소위 얘기해서 우리보다 좀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얘기를 또 하나 좀 첨언을 하면, 예, 보통 우리가 20, 30대 분들이 요즘 보면 명품도 많이 사고, 또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잖아. 뭐 갭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젊은 시절에, 지금 있는 MZ들만큼 그렇게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재테크에 밝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세대들이 상당히 그거에 관심이 많고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 부분은, 높게 삽니다. 왜냐면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돈벌이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보니까 뭐 젊은 친구들이 뭐, 3잡, 4잡도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대단한 거죠. 예,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뭘 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미래가 좀 밝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60이 넘어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막 부동산도 그렇지만 이 부동산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건물주는 이제 조물주보다 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어떻게든 부동산을 막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인구하고 좀 비례가 되거든, 인구하고도 비례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소득하고도 비례가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은 뭐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수요라는 것이 그러니까 왜 올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부동산이 올랐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구예요. 서울에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 집중, 그 서울에 올라오려는 인구들이 많았던 이유, 그리고 자체의 인구가 또 많았던 이유. 그러니까 58년 개띠네 뭐 옛날에 뭐 베이비붐, 저희도 이제 베이비붐이에요. 저희도 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3년생도 70만 명이고 58년 개띠는 100만 명. 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은 30만도 안 되잖아요. 예. 지금은 한 해 30만이 뭐야? 지금 27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이제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라고 자부했었고 중산층의 기본은 어떤 자기 집이잖아요. 마이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늘어서 이제 부동산이 많이 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많이 늘었다, 막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 금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금이. 예. 93년도에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은
반지 우리가 한 돈짜리가 5만 원이었어요. 93년도 4년도에 반지가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한 35만 원 정도 될걸요? 예. 그러니까 한 7배 정도 올랐습니다. 7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뒤져보면은 그렇게 많이 뭐 7배까지 오르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그 정도 올랐어요. 예, 그 정도. 우리가 막 강남 아파트 하는데 그게 그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막 우리가 막 몇 배, 100배 오르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은, 자산이 오르는 것도 좋죠. 자산이 오르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이제 내일 모레 이제부터 내가 뭔가 좀 이제 사망이 눈에 보이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현금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현금.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도 내가 60 넘으면 현금이 좀 중요하겠거니라는 것을 알고 하라 이거지. 알고. 그러니까 현금화를 시키기가 용이한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많이 하겠죠. 아파트가 그나마 부동산 중에서는 현금화가 되게 좀 용이하잖아요. 아니면 뭐 건물을 사가지고 월세를 받든지. 그것도 현금화가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로봇 기호사기처럼. 그러니까 저는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죠.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부동산도 결국은 현금을 위한 거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예를 들면 금도 결국은 현금을 위한 거고, 뭐 비트코인도 결국은 현금을 위한 거지. 현금을 가지고 뭘 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비트코인을 35억을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압구정 현대를 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조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로 35억을 벌어서 현금 35억을 만들어야지 현금 35억으로 압구정 현대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왜냐면 그 어렵게 번 현금인데, 그것도 뭐 비트코인 맨날 밤낮 선쳐가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냐. 뭐냐면 그 사람이 젊은 나이면은 사실은 그것도 투자할 만 하죠. 왜? 앞으로 갈 길이 더 기니까. 근데 만약에 60, 70의 현금을 가지고 그런 걸 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제가 무리라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때 계신 분들은 현금을 상당히 지금 갈급해해요. 예, 현금을 상당히 갈급해합니다. 그리고 현금 자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이라는 것이 생활을 위한 돈이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크면서 생활비도 써야 되고, 또 자식을 가지면서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또 공부도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유흥, 말하자면 골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치고 싶어 치는 것도 있겠지만 남들이 같이 쳐야 되기 때문에 치는 어떤 그런 골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돈이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보다 필수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현금 자체가 참 유용하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냥 월급 받아서 싹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현금이 있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더 있구나. 여러 가지가 더 있어. 내가 진짜 이걸 가지고 이런 걸 못했네. 왜냐면 이 삶의 연륜이 쌓이잖아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길을 잘 모르니까 남이 예를 들면 부동산이 좋다더라, 금이 좋다더라, 비트코인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그걸 한다면,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도 성공하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 60대를 넘어가면 이제 본인이 이제 인생 삶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 현금을 유동성이라고 하잖아요. 유동성. 이게 왜 유동성이라고 그러냐? 유동성은 그야말로 내가 뭔가를 기획했을 때 그거를 내가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회예요. 기회. 내가 예를 들면 집을 당장 들고 가가지고 이거 처분해줘서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뭘 하고 싶으면은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지야. 그 의지를 실현해 줄 수 있는 도구지. 그래서 그 의지를 실현해 줄 수 있는 도구가 현금이니까 60, 70, 80이 되면서요. 현금이라는 것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뭐냐면 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이 더 많구나. 같은 100만 원을 쓰더라도 훨씬 더 유용하겠습니다. 예, 유용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현금이 있으면 같은 100만 원을 해도 젊을 때 100만 원은 물론 그 레버리지는 크겠지만 그 100만 원을 내가 재테크를 하겠다고 하면 젊을 때가 훨씬 크겠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의 100만 원은 뭐냐면 내가 좀 더 나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든 내가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다 너무 많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이 보여.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재테크의 방법으로 돈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깨닫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현금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젊은 사람들보다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물론 이제 막 몸이 아프고 이러면 이제 병원비에 대한 생각도 들겠지. 그러니까 병원비 또한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변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쓸 수밖에 없는 돈도 생각이 들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돈들, 뭐 사려 깊어 생각하는 돈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가지를 생각했다면 젊었을 때 나이 들면 한 100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돈 들어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그 나이 들어간 분들이 돈 들어갈 때가 많다 그래요. 근데 그 돈 들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 정말 뭐 필수불가결한 돈이라기보다는 내가 눈에서 보이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서 보이는 돈.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가 막 저도 그랬지만 뭐 넥타이 아르마니 넥타이 매고 수트 알마니 수트 입고 뭐 스포츠카 타고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죠. 여기에서 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저는 사실 뭐 그것도 젊었을 때만 해볼 만도 해요. 그걸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저는 뭐 20, 30대 때 성공해가지고 알마니 입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한강뷰에서 60평대에서 딱 오피스텔 있고, 그것도 좋다고 봐. 그런 또 욕망이 있어야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제 말씀은 20, 30대 때까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마음으로 드는데, 60대, 7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제 또 할머니도 마찬가지겠지만 드는 생각들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느낌은 아니라는 거지. 아주 중요한 느낌. 그 아주 중요한 느낌이 아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돈의 쓰임새에 대한 눈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야. 돈의 쓰임새에 대한.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쓰임새. 그러니까 남을 좀, 젊었을 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남을 뭐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약간 뭐랄까요. 좀 약하지. 자기도 살기 바쁜데 누굴 도와줘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가 좀 없더라도 예를 들면 자기 친구라든지 좀 안 돼 보이는 뭐 예를 들면 후배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담은 얼마라도 마음적으로라도 뭘 좀 도와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부모님도 예를 들면 엄청 많이 부모님한테도 좀 옛날에는 그냥 응성만 부렸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고 싶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또 뭐 옛날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가봤던 거기를 한번 다시 가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 추억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지나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나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돈이에요. 돈. 그게 아주 막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또 한 100년 막 진시황처럼 살아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0 넘어서 뭐 전원주택 짓는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나오는 이유도 그것도 젊었을 때 요망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20, 30, 40대 때 내가 열심히 하고 60 넘으면은 전원주택 들어가야지. 이 생각 때문에 전원주택 간 거지 60이 돼가지고 전원주택이 딱 가고 싶다는 사람이 들어서 간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자기가 난 그랬어야지 해서 계획대로 한 거지. 근데 실제로 60이 넘어서 70이 되면은 그 산이 별로, 산과 들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흙, 뭐 이런 게. 젊었을 때는 우리가 일부러 저기 펜션 같은 데 가고, 어디 뭐 산과 물 있는 데 가서 호텔 같은 데 가서 이러잖아요. 막 풍경 좋은 거 보고.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오히려 그 산과 들이 별로 이렇게 왜 사람을 좋아하게, 사람이 좋고, 젊은 사람들이 좋고, 강남역 같은 데 가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고. 그게 좋은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이런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누구 찾아오는 거 좋고, 손자들이 찾아오고 이런 게 좋은 거지. 산, 들, 강, 이런 거는 오히려 젊을 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젊을 때. 너무 젊으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싫은 거지. 뒤섞이는 것도 힘들고, 머리 왕왕거리고, 매일 평일날 맨날 열심히 일하니까, 이거 좀 조용한 데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고, 연인하고 둘이 어디 가서 둘이 있고 싶고, 소곤소곤거리고 싶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예측을 좀 하고 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측을 하고. 그래서 현금이라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많이 좀 필요하다. 특히 이제 다달이 얼마 나오는 연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 이게 소소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소소한 돈. 다달이 예를 들면 한 3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그 돈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정말 그냥 필수 불가결한 돈이 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돈. 근데 젊은 사람한테 300만 원은 뭐 그냥 느낌이 없잖아요. 앞으로 갈 길도 많고 내가 뭐 진짜 강남에서 100평대 살아야 되고 뭐 스포츠카 뭐 차 3대 끌고 다녀야 되고 뭐 정말 꿈이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 돈하고 그러니까 젊을 때의 돈과 느낌과 나이 드신 분의 돈은 틀리고 또 젊을 때는 현금이 돈이라고 생각 안 해. 그냥 자산일 돈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자산보다는 현금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이. 예. 자산은 이런 느낌이에요. 나도 죽으면 끝이고 자산은 뭔 의미가 있냐. 이런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갈급함을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되는 게 그게 이제 60 넘어서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기념을 좀 머릿속에 알고 가면 100억대, 1000억대 뭐 부자가 되셨더라도 좀 이제 가늠을 하고 가셔야 되겠지. 왜냐면 60이 넘어가면 생각이 달라져요. 나 똑같은 나이 몸인데 정신이 달라져. 저도 이제 한 52이 됐는데 한국 나이로 윤석열 나이로는